예, 음식에 관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얼마나 맛있는 주제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 식품 싫어한다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공복이시라면 배고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화면으로 먼저 담아왔습니다. 네. 네, 이혜리 기자 뒤에 뭐가 있나 했더니 저게 다 달걀들이었어요. 네. 이혜리 기자가 좋아하는 치킨, 달기 낳는 달걀, 제가 좋아하는 달걀이네요. 그렇죠.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많은 분들 남녀노소 워낙 달걀 좋아하시지만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달걀을 좀 더 많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에서는 뭐 후라이라든가 달걀 말이를 보긴 했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찐 달걀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달걀을 많이 먹는 이유가 사실 단백질이 풍부해서인데 달걀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분이 한 76% 정도고요. 단백질이 11% 들어있는데 단백질 중에서도 우리 몸에 필수적인 필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이 외에도 뭐 탄수화물, 지방도 골고루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뭐 영양의 보고다, 뭐 완전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달걀을 두고서 뭐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환자들에게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네, 그런 오해는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 예. 연구에서 달걀을 매일 한 개씩 먹어도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커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대부분 분들에게는 한 개 정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개 정도 먹으면 걱정 없이 맛있게 그냥 즐기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퀴즈를 또 어김없이 또 내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달걀의 개수 어느 정도라고 추측하시나요? 글쎄요. 3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많이요? 하긴 그래도 뭐 꽤 즐겨 먹게 되니까. 하루에 하나씩 네. 먹는다고 쳐도 그렇고 어디 뭐 들어간 계란까지 합하면 300개 빵이라든가 정도 될것 뭐 같은데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제 254개를 아, 먹습니다. 예. 뭐 많이 먹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뭐 빵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면 더 많이 이제 그런 254개 정도 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이 먹는 나라도 있거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350개를 어휴. 먹고요.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는 330개 정도를 먹습니다. 뭐 서양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한 20개 정도 이상은 더 많이 먹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역시 달걀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뭐 다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음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리 맞습니다. 방법도 뭐 간단하고 하나만으로 뭐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네. 요리는 잘 못하지만 뭐 후라이 정도, 뭐 달걀 말이 정도는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맛있잖아요. 네. 달걀만으로도 맛있고 또 영양학적으로도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추가로 넣지 않아도 훌륭한 요리 만들 수 있죠. 뭐 달걀 요리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달걀찜, 달걀말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나네요. 네. 예, 뭐 잠깐 언급이 됐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먹을 수가 있네요. 맞아요. 달걀국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달걀 프라이 하나만 있으면은 뭐 양념 쳐가지고 밥 한 공기 뚝딱 먹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는 편인데요. 후라이만 해도 6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6가지나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가 가능한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우유를 넣어서 휘젓는 스크램블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달걀 후라이라고 해도 한 면만 익히느냐, 양면을 다 익히느냐, 노른자를 어느 정도 익히냐, 혹은 뭐 가장자리를 바삭하게 익히느냐,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나라의 달걀말이가 있다면 서양의 대표 달걀 요리인 오믈렛이 포함됩니다. 달걀말이와 오믈렛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달걀말이가 있다면 서양의 그러니까 오믈렛이 되겠는데요. 예. 오믈렛은 그 취향에 따라서 양파라든지 베이컨을 잘게 다져서 여기에 달걀을 이렇게 얹는 덮어서 먹는 그런 요리인데요. 이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여기에 이제 쌀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므라이스가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믈렛보다는 오므라이스가 좀 더 이제 익숙하게 다가오는 편이죠. 근데 둘 다 똑같은 거는 둘 다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점인.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달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조리 인플루엔자 때문에 달걀값이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수입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요즘 마트 가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갈색이 아니라 흰색 달걀도 맞아요. 볼 수가 있더라고요. 좀 네. 신기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맞아요. 사실 흰 달걀은 좀 낯설죠. 네. 이 달걀 껍데기의 색은
쉽게 말해서 어떤 닭이 낳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흰 닭이 낳는 게 흰 달걀이고 갈색 닭이 갈색 달걀을 낳게 됩니다. 깃털의 색깔을 결정하는 이 색소가 달걀 껍데기의 색깔까지 결정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것이 깨보면 결국 똑같은 모양인데 겉이 다르니까 영양 성분이 다를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영양 성분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요. 뭐 굳이 차이가 있다면 흰 달걀이 갈색 달걀보다 15% 정도 더 크고요. 껍데기가 좀 더 두꺼워요. 근데 뭐 이게 두드러진 차이는 아니니까 크게 뭐 상관하지 않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늘 즐겨 먹던 갈색 달걀 봐도 크기가 조금 제각각인 경우도 있거든요. 큰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작은 게 더 좋은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몸집이 큰, 그러니까 성장이 다 된 닭이 큰 알을 낳고요. 네. 조그만 닭이 작은 달걀을 낳는데요. 이제 왕란이라 그래서 가장 큰 달걀을 왕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왕란은 이제 성장이 다 된 닭이 낳는 게 왕란이고 초란이라 그래서 알을 처음 낳는 닭이 낳은 달걀을 초란,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아주 작은 달걀을 낳게 됩니다. 예. 상품 가치로만 보면 왕란보다는 그보다 조금 작은 특란이나 대란이 좀 좋은 걸로 꼽힙니다. 오히려 약간 더 작은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조금 아하. 작은 특란, 대란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왕란 가끔 이렇게 후라이하려고 깨보면 가끔 쌍란이 들어있어서 야 이거 행운이다. 좋은데 하고 네. 더 좋아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쵸.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네. 자 그리고 달걀 껍질을 보면은 점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무늬 같은 게 있는 것도 있던데요. 네, 이건 쉽게 말해서 좀 나이가 든 닭이 종종 이런 달걀을 낳는다고 해요. 아까 장원성 앵커가 이제 노른자가 2개인 달걀 보고 좋아하셨다고 네. 했는데 전 얼마 전에 이 달걀을 후라이하고 딱 깼는데 약간 피 같은 게 섞여 있는 좀 무서운 달걀을 봤거든요. 네. 이런 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 종종 네.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생식기관에 조직 파열이 생겨서 피가 실제로 달걀에 섞이게 네. 되는 건데요. 사실 뭐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시각적으로도 좀 그렇잖아요. 썩 그쵸.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각적으로 문제 있고 이건 뭐 별 상관 없지만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은 껍데기가 좀 거칠거칠해야 되고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노른자 같은 경우는 퍼지지 않고 또 흰자는 점성이 강한 좀 푸딩 같은 상태가 좋은 건데요. 제가 달걀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달걀 2개를 물에다 넣고 있는데요. 하나가 떠오르고 있는 네. 모습이죠. 신기하죠? 네. 같은 물인데 하나가 떠오르고 있는 이게 떠오른 것이 좀 덜 신선한 달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뭐 소금물을 따로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같은 계란인데 그냥 다른 일반 거. 물에 그렇죠. 넣어서 실험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경우엔 저렇게 한번 실험을 음. 해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아요. 이게 떠오르는 게 좀 신기하게 보이기도 네. 하죠.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달걀 안에 기실이라고 해서 공기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어허. 이게 공기가 더 많이 노출이 되면 이 달걀 껍데기에 공간들이 있거든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공기가 유입이 돼서 물 위로 저렇게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어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통기한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되나요? 달걀이? 네, 냉장 보관을 기준으로 45일입니다. 꽤 기네요. 네. 그러면 보관을 할 때 보관 방법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냉장 보관을 하는 게 기본이죠. 네, 그렇죠.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이 달걀을 씻어서 보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걀 껍데기에 구멍이 많은데 그 구멍을 큐티클이 한층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씻게 되면 큐티클층이 손상되면서 그 구멍으로 균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달걀을 보관하실 때는 씻지 마시고 드시기 직전에 씻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보호막을 없애는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달걀 뭐 맛있게 먹기만 했지 잘 몰랐던 점들 오늘 네. 잘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혜리 기자 잘 들어봤습니다.